신년운세 사주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을묘일주입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 운세를 분석합니다. 일간이 을목이고 일지가 묘목이죠. 자, 일지, 묘의 지장간은 갑과 을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의 입장에서 갑목은 겁재죠. 네. 그 다음에 을목은 비견이 되겠습니다. 자, 천간지지가 모두 음이죠. 을묘일주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제 왜 자존심이 강하냐? 이게 이제 간여지동의 어떤 대표적인 간여지동 사주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놨는데, 간여지동은 이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 사주를 의미하는데, 뭐 60개 갑자, 60갑자 중에서 뭐 간여지동이 많이 있죠. 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갑인일주를 했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이 일주도 간여지동이죠, 그죠? 목이고. 근데 왜 대표적인 간여지동이냐? 을묘일주가. 자, 갑인일주도 간여지동인데 이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이죠, 그죠? 그럼 일간 갑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재성도 있고 식신도 있고 그래요. 다른 오행이 섞여 있죠, 지장간 안에. 그런데 을묘일주는 그렇지 않아요. 지장간이 모두 한 가지 오행이에요.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이 대표적인 간여지동 사주가 을묘일주하고 그다음에 신유일주, 그다음에 임자일주, 이런 걸 보면 여기 유금도 경신이죠. 자수도 임계, 순수하게 한 가지 오행으로만 되어 있죠. 이래서 이제 대표적인 간여지동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간여지동 사주의 대표적인 간여지동 을묘, 신유, 임자인데 이 일주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이 뚜렷한 거죠. 뭐 그걸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자기의 어떤 일관된 목표의식도 있고 주관도 뚜렷하고 그런 거죠. 약간 고집스러운 면도 좀 있겠으나 또 내면은 굉장히 순수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묘는 이제 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시기죠. 을은 이제 1년생 초목이에요. 그래서 봄에 솟아나는 푸른 싹의 기운,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을묘일주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막 싹이 막 올라오는 봄에 굉장히 어떤 그 생명력도 강하고, 그죠? 끈기도 있고 이런 거죠. 자, 봄의 화초죠. 봄의 화초, 을묘일주는 봄을 대표하는 시기가 묘월이죠, 그죠? 묘월입니다. 1년생 초목이 있어서 묘월 화초, 이거는 이제 이성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자, 봄에 파릇파릇 올라오는 이런 1년생 초목, 필요한 건 뭐죠? 물이죠, 물. 물이 있어야 올라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을목은 존재 불가합니다. 존재 불가예요. 그래서 지금 진신, 을목이 필요로 하는 천간은 당연히 개수, 그죠? 병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니까 무토기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갑목도 이제 진신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등락예갑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등락예갑, 자, 이게 갑목이에요. 나무. 이게 을목이에요. 칡로꼴처럼 쫙 타고 올라가는, 이게 등락예갑이라고 합니다.
개, 갑, 줄기를 타고 갑목을 타고 올라간다. 등라.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갑목이 좋은 거죠. 자, 갑목은 이제 겁재인데 이거는 이제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제 자매가 현출해요. 왜? 갑이 묘를 보면 녹좌의 얘기. 녹좌는 녹좌 왕자는 다 12호선보다 높은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자, 을목 비견이 있죠. 을이 묘를 보면은 녹좌입니다. 갑이 묘를 보면은 왕좌고. 녹좌 왕자 다 높은 단계니까. 자, 허관을 불러온다. 이 허관. 이거는 보이지 않는 관인데, 이게 을 이렇게 있죠. 묘 안에 을이 있어요. 그러면 을목의 관성은 경금이죠, 그죠? 을경합을 하죠. 얘를 불러온다. 허관, 보이지 않는 관성을 불러온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적인 거는 전문직, 그다음에 공무원, 예술, 의료인 이쪽 계통이 잘 맞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을목은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여기에 병화가 있어요. 병화가 을목은. 그런데 2026년에 병화가 들어오죠. 자, 병화는 을목 입장에서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 상관인데, 자, 이 관을 친다. 뭐 흉성이라고 분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관 흉성이 들어와서 올해 을묘일주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관성을 치는 건데, 근데 이 을목은 병화가 없이는 존재가 안 돼요. 그죠? 크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이지만 이거는 좀 독특하고 평범하고 루틴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독특하고 스페셜하고 버라이어티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러한 진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식신하고 상관은 달라요. 식신은 일반적인 겁니다. 표준적인 거고 상관은 아니에요. 독특하고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뭐 올해 좀 운동 좀 해볼까 이 정도는 식신이에요. 근데 운동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좀 이상한 남들이 하지 않은 운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상관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활동도 있지만 이제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올해 새롭게 뭔가 좀 특이한 뭔가를 좀 한번 배워볼까? 아니면 좀 다르게 어떤 뭐 진로를 좀 확 바꿔볼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식신상관의 어떤 그런 특징인데, 상관이 의미하는 거는 좀 식신하고 좀 틀리다. 유별난 거예요. 예.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병화가 들어와요. 상관이. 독특한 활동성이에요. 독특한 진로예요. 자, 신금, 지장간을 만나면은 이 상관의 어떤 병화를 득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마음만 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원국에 신금이 있다. 병화는 병신합을하족이죠. 얘랑 먼저 합을 합니다. 드러난 천간에.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약화가 돼요. 그럼 뭐냐면 뭔가 새롭게 일을 좀 벌리고 싶고 새롭게 진로를 좀 바꾸고 싶은데 마음에만 두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어느 경우에 신금이 있으면 이렇게 합을 하면서 얘가 약화됩니다. 약화. 그런데 천간에 신금이 없어요. 없고 지장간에 신금이 있는 거는 축, 유술 요거 세 개밖에 없죠. 축, 개신기. 신금 있죠. 유, 경신, 또 신금 있죠. 술토, 신정무, 신금이 있죠. 그죠? 요 지장간 신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면 상관적인 어떤 특징,
상관적인 행동을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을묘일주가 축유술이 있다면 여기 있든 뭐 연지에 있든 월지에 있든 시지에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굉장히 본인한테 전 좋게 봅니다. 나쁘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을목은 병화를 굉장히 반기는 겁니다. 병화를 반겨요.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세운 천간은, 자, 세운 지지가 오화죠. 오화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쭉 가면서 작동이 되는데, 그러면 묘도 만나겠죠, 그죠?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작동을 합니다. 지지는. 자, 그러면 을묘일주는 자, 연지, 월지, 일지, 시순은 세운 지지가 가면서 쭉 가면서 여기에 뭐 형충합이 있다면 여기서도 작동하겠고, 여기가 특별히 문제 없으면 또 여기서 또 작동하겠고, 여기서 또 문제가 없으면 묘까지 가겠죠. 묘오는 뭐예요, 이건? 이거는 파죠, 파. 이건 깨트릴 파예요. 자, 깨트릴 파인데, 자, 파. 여기 형축합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파가 작동이 이제 되는 거는 물론 이제 일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동은 되죠. 근데 크게 염려를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을묘일주가 아예 원국에 이런 파가 있다. 묘파가 있는데 또 오가 오죠. 이런 경우에는 좀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국에 파가 있는데 재차 운에서 파가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작동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파는 파죠. 근데 일지를 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지가 누구 자리?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파가 뭐냐면 합을 깬다고 해서 파예요. 합이 된 육합을 이렇게 지금 뭐 육합이 있죠, 그죠? 육합을 깨는 게 그 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예. 좀 더 배려심을 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결혼하신 부부들은 어쨌든 파가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부부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부부관계에 좀 더 뭐 부인이나 뭐 남편을 더 배려한다고 해도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를 두려워할 건 없다. 대신에 올해가 파가 있으니 좀 더 부인한테 좀 잘해주고 뭐 남편한테 좀 이해심 있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돼요. 예. 크게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화가 작동이 된다는 거는, 자, 형충회합인데, 오오형 약해요. 충이 있죠? 자, 좌우충이 있죠, 그죠? 을묘일주가 쥐띠예요. 그러면 좌우충이 되죠, 그죠? 좌우충이 되면 좀 복잡하게 돌아가요. 좌우충이 되면. 왜냐하면 지장간이 움직여요. 병화의 지장간, 오화의 지장간, 병기정이죠. 자수의 지장간, 임수하고 계수. 얘네들이 합을 하는 게 있죠. 임수는 정화, 계수는 무토랑 합을 하죠. 무게합. 병화는 병신합을 합니다. 기는 갑기합을 하죠. 오화의 지장간 정화는 정임합을 하죠. 얘네들이 사주 원국에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자수가 있는 경우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충이 되면서 을목 입장에서 정화는 뭐죠? 식신. 얘는 재성, 신금 관성, 겁재, 인성, 얘네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거, 직업적인 거, 무토, 신금, 얘네들이 좀 세게 느껴질 거다. 그래서 을묘일주가 무토가 있던가, 신금이 있다.
라고 하면 자오충,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자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글자가 을묘일주인데 무토하고 신금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자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성의 변동, 관성의 변동이에요. 이거는 좀 유의하시고 한 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유심히 알고 대처하시면 돼요. 아, 내가 올해 직업적인 변동이 있겠구나. 아, 내가 올해 금전적인 변동이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 대처하시면 돼요. 자수가 없다. 큰 변동이 없어요, 올해.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육합이 있죠, 오미합. 육합은 묶이는 거예요. 재성하고 이거는 식상이 묶이는 거죠, 그죠? 어떤 진로나 뭔가 하는데 좀 답답함이 있고 금전적인 답답함이 있어요. 잃고 얻으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합이 있어요. 오화가 합이 되는 거. 인오술 삼합이 있죠, 그죠? 인오술 삼합에 반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반합도 인정을 합니다. 인오 오술. 자, 을묘일주가 범띠예요. 인오술 삼합의 화의 국의 반합이에요. 반합 화죠. 식상에 해당되는 거죠. 을묘일주가 범띠다. 식상의 득이에요. 활동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을묘일주가 개띠다. 마찬가지 오술 하면서 반합이 되는 겁니다. 화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화가 강해지면 식상이 강해지는 거죠. 식상이 강해지면 식상이 생겨지는 게 뭐죠? 재성이죠. 재적 성취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을묘일주가 범띠다, 개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활동성으로 인한 금전적인 재적 성취의 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죠. 예. 그래서 을묘일주 병원을 만나는 거 굉장히 아주 괜찮은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활동성이 많아지고 그 활동성은 결국은 재적 성취가 목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